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때는 오래전 화창한 봄, 당시 30이 되기 직전에 저는 집에서 놀기만 하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갉아먹는 변변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취직은 뒷전이고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살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버는 돈 하나도 없이 그렇게 부모님 등골을 빼먹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직장 내에서 사고로 손을 못 쓰게 되어서 그 길로 은퇴를 하시게 되었고, 저는 졸지에 집안 지원이 끊기게 된 건 물론이고 장남이던 제가 가장 역할을 해야 하게 돼서 취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일이 힘들고 쉽고를 떠나서 당장 취직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았어야 했지요. 부모님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다가 정말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일하던 분의 소개로 그분의 먼 친척되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였어요. 규모가 정말 작은 회사였기에 사무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사원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면접에서도 별로 물어보는 것도 없었어서 사람이 급하게 필요한 곳이었구나라는 생각만 했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람이 왜 이리 급하게 필요할까? 심지어 나 같은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면접도 대충 보고 뽑을 정도면 이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면접날 만난 사장님은 40대 중반의 나이에 키도 185 정도는 돼 보이시고 풍채 좋고 남자답게 생기신 분이었어요. 나훈아 선생님 이미지랑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요? 성격도 엄청 사나이 같아 보였습니다. 면접 보는데 제일 처음 물어본 질문이 술은 좀 마실 줄 아냐? 였으니까요. 첫 출근을 한 날 제 자리에 이것저것 세팅을 하고 일할 준비를 하는데 약간의 위화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바로 회사에 남자들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자가 없어서 아쉬웠던 게 아니라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원들이 전부 남자들밖에 없어서 그랬죠. 보통 이런 작은 회사 사무직 같은 일은 격리일을 보는 여직원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 회사는 격리 보는 분도 남자에다가 완전 고추밭이었습니다. 수다쟁이 옆자리 김 대리님이 이런저런 말을 해주면서 회사에 여직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줬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사실은 여자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원래 2년 전까지는 여직원이 남자 직원보다 많았는데 사장님이 여직원들한테 손을 대기 시작했다가 그 바람에 이렇게 남자만 남게 되었다고요. 여직원을 손대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외근 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 빈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 여직원도 보통이 아니어서 그 사실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뜯어내보려다가 사모님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모님이 사장이 꽃뱀에게 물렸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 줬는데 사장은 정신 못 차리고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다른 여직원에게마저 손을 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 여직원은 이미 사모님이 포섭을 한 끈앞풀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또 여직원에게 손을 대려던 사실을 알게 된 사모님이 회사에 찾아와서 다 때려부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사장인 남편은 바지고 회사 자체는 사모님 집안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회사에 있던 여직원들은 전부 강제해고를 당했고 이렇게 남자만 남아 회사를 돌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뭐 돈만 벌면 됐지? 저도 여기가 평생 직장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당장 돈이 급해서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뒷이야기는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지만요. 출근 첫 주에 주말이 돼서 사장님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오늘은 저희 입사 기념 회식을 할 거라고 하며 사전에 제 의사는 물어보지 않은 회식이 시작됐습니다. 술 마시는 걸 싫어하진 않지만 불편한 자리는 딱 질색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강제로 회식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회사 근처 삼겹살집에서 모여 앉았어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호탕하신 사장님은 술도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말했다시피 저는 불편한 자리에서는 행여 실수라도 할까봐 술을 되도록 마시질 않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입사 첫 주부터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채워주는 잔을 마시는 척만 하고 최소한으로만 마셨어요. 그렇게 회식이 다 끝나가는 와중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모두 얼큰하게 취해 있는 상태에서 저만 거의 맨정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겠구나 하는데 2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아있는 직원들도 신나서 아가씨 있는 대로 가자고 사장을 꼬드기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 여직원이 없는데도 이 직원들이 회사에 충성을 하는 이유가 회식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다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가씨들 불러서 놀자고 근처 아는 가게에다가 막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으로부터 말이죠. 사장이 전화를 받으면서 신입 직원 회식 온 건데 또 사람을 못 믿고 산통을 깬다고 성하시더군요. 2차 가기 직전에 전화가 와서 다행이지. 아무튼 사장님이 왜 사람 말을 못 믿으냐고 우리 신입 직원 목소리나 들어보라고 저에게 전화를 건네주더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화를 넘겨받고 인사를 드렸어요. 저의 목소리를 듣고 회식 자리인 걸 믿으셨는지 잘 부탁한다며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모님이 저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우리 남편 못 알아채게 대답만 해요. 알겠죠? 사모님의 질문에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은 저의 대답을 듣고 저보고 센스 있다고 제법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더니 이어 말하길. 오늘부터 신입씨는 내 스파이예요. 걸리지 않게 잘만 하면 내가 따로 잘 챙겨줄 테니까. 내 남편이 뭐 하는지 어디 갔는지 특이사항이 있으면 나에게 보고하세요. 알겠죠?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져 저에게 사장의 감시역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오래 다닐 직장도 아니었고 이런 회식 자리 저에겐 불편하기만 한데다가 돈까지 더 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했죠. 2차에 아가씨 있는 대로 간다고 했다고 몰래 문자를 드리고 사모님은 첫날부터 너무 티를 낼 수 없으니 대신 사장한테 술을 있는 대로 먹여서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내라고 2차 나가는 것만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주량이라면 어디 가서 지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가씨들도 있고 흥이 오른 사장님에게 술을 엄청 먹였습니다. 저는 1차에서도 술을 전혀 입에 안 댔기 때문에 이미 만취한 사장님을 취하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죠. 택시를 불러 사장을 보내고 저도 집에 돌아왔는데 사모님한테 수고했다는 문자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통장에 2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달을 일해서 200이 안 되는 월급인데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더니 20만 원을 벌었으니 이게 웬 횡재인가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모님의 충성스러운 끈앞풀이 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온 여직원하고 커피를 사러 나갔다. 회식이라고 사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어디 가려는 꿍꿍이인 것 같다. 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진짜 여자가 섞인 일까지 사모님에게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건의 크기에 따라 액수는 달랐지만 사모님이 넉넉한 돈을 입금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의 앞잡이 노릇이 성공적이었는지 사장님은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오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온 이후로는 사장님과 여자가 관련된 일이라면 사전에 모든 게 차단되어 버리니 사장님도 속이 탔겠죠.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본인이 직접 출장을 다녀와야겠으니 저보고 짐을 싸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장을 가시면 본인이 집에서 오시며 챙겨와야지 왜 저한테 시키는 걸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 진행하다가 취소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물건을 말하며 그거 어떻게 해올 테니까 관련 자료 찾아서 짐 가방에 넣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단가가 안 나와서 나가리 난 건데 왜 굳이 그걸 챙기려고 하시지? 라고 생각하니 출장을 핑계로 여자를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할 때 쓰던 제 개인 타블렛이 있는데 분실을 우려해 제 핸드폰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해놓은 걸 사장님 캐리어에 넣어놓고 사장님께 타블렛 안에 전부 정리돼 있으니 그거 보시면 된다고 하고 짐 가방과 제 타블렛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사모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조금 수상한 부분이 있어서 연락드린다고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죠. 퇴근하고 나서 위치를 확인해보니 지방의 어느 싸구려 숙박업소더라고요. 어딘지 주소를 문자로 보고드리고 나선 씻고 잠들었죠. 시끄러운 전화 벨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고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사모님이었지요. 사모님은 전화로 대뜸 제가 위치를 말해준 그곳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꿀같은 주말에 그것도 새벽 2시에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이번엔 새벽에 장거리이기까지 하니 사모님이 두둑히 챙겨줄 돈 생각이 나서 곧바로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 모텔 앞에 도착하니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모님을 실제로 직접 뵌 건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사장님이 왜 이런 미모의 사모님을 두고 그렇게 여자를 밝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아름다우셨어요. 사장님과 5살 차이가 난다고 들었는데 40세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모습과 제 또래라고 봐도 무방할 동안을 가지고 계셨죠. 그동안 들어온 이야기 덕에 깐깐하고 무서운 아줌마, 딱 그런 이미지였는데 전혀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드렸는데 사모님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시선은 온데간데 없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조금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대충 진정시키고 상황을 들어보니 이미 한참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 즉 사장님의 차는 보이지 않고 10시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차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벽 공기는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사장님이 도착할 때까지 밖에 죽치고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작전을 세웠습니다. 사모님 차나 제 차나 사장님이 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여기서 기다리다가 우리를 보면 안 들어올 게 뻔하니 사장이 잡은 방 바로 옆에다가 방을 잡고 옆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현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죠. 사모님은 이내 수긍하시고 그렇게 추위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단둘이 방 안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자다가 씻지도 못하고 나와서 세면도구를 사서 들어왔는데 그 안에 커플들 사용하라고 들어있는 위생용품도 같이 있었으니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나 같이 있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자다 나온 데다가 운전까지 했으니 사모님께 조금 눈 좀 붙여도 되냐고 허락받고 부족한 잠을 청했습니다. 이제 막잠에 들은 것 같은데 사모님이 절 흔들어 깨우시더라고요. 졸린 눈을 겨우 뜨니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떡하냐고 하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 무슨 일인가 여쭤보니 드디어 옆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 좀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옆방에서 나는 소리를 집중해서 들어보니 사장이 웬 여자랑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이 바람피는 현장은 사실 직접 처음으로 목격한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회사를 뒤집어 놓았다길래 아주 대판 못 볼 걸 보겠거니 했는데 너무나도 여성스러운 모습에 오히려 제가 다 당황스럽더군요. 분위기도 뻘쭘하고 해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괜찮으세요? 라고 여쭈며 위로해줬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저한테 들이대더라고요. 옆방에 남편도 하고 있는데 나라고 못하겠냐며. 사모님의 모습을 보아하니 저한테 선택권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미모도 출중하신 분인데 제가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사모님은 옆방까지 들리란 듯이 억지로 크게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옆방에 있는 게 자기 마누라라는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 목소리는 아마 닿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질 수 없지 않은 자극제가 되었는지 옆방에서 나는 소리도 따라서 커지기 시작했지요. 아침이 돼서야 사모님은 돌아갔는데 지갑에 있는 현금을 잔뜩 빼더니 저한테 던져주곤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군요. 충격이 얼마나 크면 저럴까 싶었습니다. 던져준 돈의 금액을 세어보니 자그마치 100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기분은 더러웠지만 님도 먹고 뽕도 따고 다 했네요.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제 타블렛을 돌려주시며 잘 썼다고 고맙다고 해주셨습니다. 기록을 보니 정리해둔 파일 오픈도 안 하셨는데 뭘 잘 쓰셨다는 건지. 아무튼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장님이 커피를 마시러 간다길래 사모님께 바로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이 커피 마시러 나가셨다고요. 그런데 사모님에게 답장이 오기를 이제 이런 거 나한테 보고할 필요 없어요. 라고 써있고 문자 마지막에는 하트 표시가 같이 있더라고요. 사모는 이제 자기도 막 살 거라면서 저랑 잘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담배가 마구마구 땡기더라고요. 그 길로 나가 줄담배를 피고 들어와선 비어있는 사장실에 사직서를 올려두고 짐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도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있는다면 좋은 꼴은 절대 못 보겠다는 확신이 생겨서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이제 뭘 하지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봤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거의 50통이 넘게 와 있었어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제가 회사를 관둔 뒤 정확히 3일 뒤 집 앞에 사모가 찾아왔습니다. 제 주소는 어찌 하셨는지 물어보니 남편 회사에서 제 개인정보를 보고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회사를 관두었으니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하다고 이제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모님의 반응이 엄청나더라고요. 마치 그동안 남편을 향했던 집착이 저한테로 옮겨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얽혀선 좋을 게 없다고 생각돼서 이 이상 접근하면 경찰을 부를 거고 그날 있었던 일도 사장에게 다 말할 거라고요. 사장은 들키지 않았지만 저는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사모 입장에서 여태껏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벌은 자기가 받겠다 싶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더군요. 그 뒤로 4년이 지난 지금 정말 가끔씩 연락이 왔지만 최대한 무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변변찮은 회사 다니면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준비된 것도 없이 가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독수공방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 사모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 사연을 쓴 이유가 뭐냐고요? 어제 사모님한테 오랜만에 또 전화가 왔거든요. 매번 무시해왔지만 오늘은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 주말에 사모님을 만나러 갑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에게도 행운이 깃들기를 빌어주시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